안녕하세요. 유레카 통계화 분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레카의 엑셀 원자료를 업로드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레카의 통계 분석 접근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선 수업에서 보셨던 유레카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서 바로 통계 분석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같이 해볼 통계 분석 메뉴에서 내 자료 분석하기 버튼을 통해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엑셀 원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유레카에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셨거나 혹은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셨지만 일부 대상에 한해서는 온라인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너무 많으시거나 혹은 연령대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온라인 조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프라인 조사를 받으시고 원자료를 만드셔서 유레카에 업로드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업로드할 수 있는 자료를 실제 엑셀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설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아이디를 써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부터 실제 선생님께서 설문지에 만드신 그 문항의 순서대로 변수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첫 번째 성별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수업 만족도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시설 만족도, 네 번째는 급식 만족도,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그 응답을 10개를 받으셨다 하시면 아이디를 1부터 숫자 10까지 입력을 해줍니다. 항상 오프라인 자료를 만드실 때에는 오프라인 원자료를 만드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행에는 각각의 문항을 순서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줄 한 줄이 각 문항에 대해서 각 사람이 응답한 값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래서 10명을 받으셨다면 숫자 10, 그리고 만약에 늘어난다면 계속 아래로 추가하셔서 숫자를 써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틀을 다 만드셨다면 이제 실제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만약에 오프라인 조사한 설문지가 다 수거한 설문지가 제 앞에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저는 가장 먼저 각 설문지에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 줄 것 같아요. 학생에게 학번을 주듯이 설문지에도 관리할 수 있는 번호를 부여해서 추후에 문항이 잘못 입력된 건 없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인데요. 그래서 쭉 10번까지 실제 종이에 번호를 부여하신 다음에 이제 엑셀에 입력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설문지를 들었을 때 예를 들어 성별이 여자라면 2번, 수업 만족도 5점 중에 4점, 학교시설 만족도 5점 중에 5점, 급식 만족도 5점 중에 3점, 이런 식으로 실제 첫 번째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줄이 끝나셨다면 그 다음 사람의 설문지를 들고 똑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유레카에 업로드할 수 있는 원자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예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응답한 내용을 복사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디, 성별부터 해서 급식 만족도까지 그리고 10명의 응답값이 빈칸 없이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빈칸이 없는 상태로 원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업로드 시에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는 영문도 괜찮고요. 한글도 괜찮고 숫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칸부터는 숫자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칸이 없는 숫자만 있는 이런 원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문항의 유형을 보시면 지금 수학 만족도, 학교 시설 만족도, 급식 만족도 5점 척도짜리의 문항들이 3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실 때 수업 만족도, 학교 시설 만족도, 급식 만족도 이 3개를 합쳐서 학교 만족도 종합이라는 변수를 만드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학교 만족도 종합은 영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각 세부 문항이 많을 때 이것을 몇 개씩 묶어서 영역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영역끼리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영역 변수를 만드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만든 원자료에서 학교 만족도 종합이라는 걸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 학교 만족도 종합은 수업 만족도와 학교 시설 만족도 그리고 급식 만족도 요 세 문항의 평균값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엑셀에서 많이 쓰시는 가장 기본적인 변수인 에버리지 변수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입력하시기 전에 항상 엑셀에서 함수를 입력하시기 전에는 는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의 첫 글자인 AVE만 쓰셔도 밑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에버리지, 두 번째 있는 에버리지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평균 내고 싶으신 문항의 값들을 드래그합니다. 지금 수업 만족도, 학교 시설 만족도, 급식 만족도의 값을 드래그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괄호를 닫아주고 엔터를 치시면 학교 만족도 종합 평균 값이 생성되고요. 여기서 우측 하단에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밑에 값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임의로 값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 다 4점이라는 평균값이 나왔지만 실제로 응답을 하시게 되면 각각의 평균값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원자료만 봤을 때 이게 각각의 설문 문항이고 종합이라고 붙은 건 영역을 만든 거구나. 이렇게 선생님께서 연구자 본인께서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변수의 이름을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만드셨다면 이제 저장을 하고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저는 바탕화면에 업로드 예시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업로드 예시하시고 항상 엑셀 통합 문서인지 파일 형식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을 누르면 업로드 예시로 저장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엑셀 파일을 끄겠습니다. 간혹 업로드를 하셨다가 오류가 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는 엑셀 창을 끄지 않고 업로드를 하셨을 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업로드를 하실 때는 엑셀 파일을 꺼주시고 업로드를 하시면 오류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레카에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에 세 번째 메뉴인 통계 분석이 있습니다. 이 통계 분석에서 내 자료 분석하기를 클릭하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PPT 화면과 동일한데요. 중간 부분에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돋보기가 있습니다. 이 돋보기를 클릭을 하시고 바탕화면에 제가 만들어 놓은 업로드 예시 파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업로드 예시가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분석하기 버튼, 빨간 분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분석하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우리가 만든 엑셀 파일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창이 뜨게 되고요. 지금 현재 해당 엑셀에는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분석하기가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중간에 값이 없는 상태로 업로드가 됐다면
그 빈 값이 빈 곳에 에러라고 뜰 거고요. 해당 엑셀에 오류가 검출되었다고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빈칸일 경우에는 99 혹은 999처럼 의미가 없는 값을 채워주시고 결측 처리를 하신 다음에 분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엑셀에는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으니까 하단에 분석하기 3.0을 눌러주겠습니다. 분석하기 3.0을 클릭하시면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아이디부터 평균 문항인 학교 만족도 종합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돌리는 방법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측 통계 분석에서 빈도 분석을 클릭하고요. 빈도 분석에서 성별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분석하기를 누르면 분석 결과가 나오는 창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처럼 업로드한 원자료에도 온라인 조사로 진행해서 통계 분석과 넘어간 것과 동일하게 분석 결과를 모두 확인하시고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선 강의에서도 보셨겠지만 저장 버튼을 통해서 한글, 엑셀, PPT, PDF, 그리고 이미지로 모두 저장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대응표본 T검정을 위한 원자료 만드는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표본 T검정은 사전조사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사후조사를 하셔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평균의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조사 시 나온 원자료 하나와 사후조사 시에 생성되는 원자료 하나, 이렇게 원자료는 총 2개를 갖고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같이 실습을 해보았듯이 유레카에 업로드를 해서 분석을 하시려면 하나의 자료로 합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합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사전조사 원자료와 사후조사 원자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만일 선생님께서도 대응표본 T검정, 그러니까 사전 사후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고 싶으시면 사전자료 원자료와 사전조사 원자료와 사후조사 원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기본적인 원자료를 만드는 방법은 전부 다 같이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파일을 합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사전의 파일에 사후의 내용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후의 파일에서 사전 사후를 확인하고 싶으신 문항을 확인하신 다음 그 부분을 블록을 잡아줍니다. 지금 25명의 응답 값이 있고요. 수업 만족도, 교우 관계 만족도, 시설 만족도, 이렇게 3가지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복사하기를 누릅니다. 복사하기를 클릭하시고 이제 다시 사전조사의 원자료로 돌아오셔서 시설 만족도 사전값 옆에 오른쪽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러면 수업 만족도, 교우 관계 만족도, 시설 만족도 사전값과 또 똑같이 수업 만족도, 교우 관계 만족도, 시설 만족도 사후값이 하나의 파일에 들어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만 만들어 주시면 유레카에 업로드해서 사전 사후 분석을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가 사전, 뒷부분이 사후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주시면 유레카에 업로드해서 대응표본 T검정을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주의하실 내용이 있는데요. 사전이 앞쪽에, 사후가 뒤에 있어야 실제로 대응표본 T검정을 돌리셨을 때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맞춰주시고요. 또한
대응표본 T검정의 중요한 지켜야 되는 규칙 중에 하나가 사전과 사후의 동일한 숫자의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두 사전 25명, 사후 25명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숫자로 맞춰주시고 하나의 파일로 만드셨을 때 대응표본 T검정을 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장을 하고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고요. 저는 사전, 사후, 통합, 그리고 엑셀 통합 문서인지 형식을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릅니다. 그리고 저장이 되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셀 파일은 꺼주시고요. 나머지도 저는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의 수업 효과성 분석, 이 말은 저희가 대응표본 T테스트를 가지고 교육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로 넣어 놓은 건데요. 사전과 사후에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내 수업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수업 효과성 분석이라고 넣어 두었습니다. 수업 효과성 분석을 클릭하시면 앞서 보셨던 내 자료 분석하기와 기능은 동일합니다. 다만 하단에 우리가 방금 해본 실습 과정인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파일 합치는 방법을 따로 설명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가 만약에 작업하실 때 좀 어려우시면 요 안내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한번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 사전 사후 통합을 더블 클릭하신 후에 분석하기를 누르면 이번에도 역시 해당 엑셀에는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분석하기가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사전, 그리고 사후 모두 자료가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여기서 분석하기 3.0을 누르면 아까 확인하셨던 이스탯 3.0이 우리가 지금 업로드한 변수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이스탯 3.0 창이 이렇게 작게 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좌측에 통계 분석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우측 상단에 줄 3개가 그어져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서도 통계 분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창 크기가 조절이 안 되신다면 키보드에서 F11을 눌러주세요. F11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체 화면을 해제하고 싶으실 때는 다시 F11을 눌러주시면 아까와 똑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 크기를 조절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응표본 T검정을 돌리는 방법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통계 분석에서 대응표본 T검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이 대응표본 T검정은 사전, 사후 2개씩 짝을 지어서 돌리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업 만족도의 사전, 사후 차이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수업 만족도를 선택 변수로 내리시고 또 수업 만족도 사후를 선택 변수로 내립니다. 위에 교우관계 만족도나 시설 만족도가 있지만 지금 우리 분석에서는 이렇게 2개씩 똑같은 변수 사전, 사후 2개씩만을 짝지어서 분석하는 거고요. 수업 만족도를 돌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우관계 만족도 사전, 사후 또 이거 돌리시고 시설 만족도 사전, 사후 이렇게 2개씩 짝을 지어서 돌리셔야 합니다. 그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수업 만족도 사전과 사후를 넣으시고 분석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스탯 3.0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 평균값과 사후 평균값 그리고 그래프도 생성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대응표본 T검정을 했으니까 대응표본 검정 요 T값과 P값이 산출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은 유레카에서 제공하는 통계 분석 매뉴얼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확인하시고 해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엑셀 원자료를 만들어서 유레카에 업로드해서 분석하는 방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은 통계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